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그리고 출시된 360도 카메라 인스타360 X4입니다. 뜨끈뜨끈한 신상이죠. 무려 최대 해상도가 8K라고 합니다. 저는 요거 가격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8K를 구현하려면 이미지 센서가 1인치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또 70만 9천원이야. 근데 어떻게 8K가 구현이 될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구성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요것부터 시작해서 인스타360 X3, 그러니까 3세대보다 4세대가 어떤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걸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까 합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인스타360 X4의 기본 구성품입니다. 물론 매뉴얼도 여기 나야 되는데 우리 짬밥에 매뉴얼 안 보죠. 가볍게 무시하고 주요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X3의 구성품에 비해서 개선된 것도 있고요,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C2C 타입의 케이블하고 이융.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의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엉뚱한데 더 욕심이 나. 근데 이게 비중이 없으니까 이건 뺄게요. 그리고 바로 주요적으로 본품을 한번 봅시다. 박스를 언박싱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새 박스의 냄새와 함께 그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는 설레임. 요번엔 그게 없었어요. 감흥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왜냐? 얼핏 보면 이게 X3인지 X4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걸 조금 인스타360에서는 안 좋아하겠지만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X3의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게 우려먹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X3랑 구분을 두고 차이점을 보면요, 좀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두께도 좀 더 두꺼워졌고요.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가로폭이 좀 좁은 것 같은 느낌, 좀 더 슬림한 느낌이 있고, 바뀐 점이 있다 그러면 뒷면에 빗살 무늬로 일정하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딱히 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더 세련미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액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변경도 있습니다. 2.25인치에서 2.5인치로 커졌는데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뭐 고작 그거 뭐 이런 느낌이지만 체감적으로 실제 사용할 때 보면은 상당히 시원해졌다, 상당히 커졌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 성능과 기능, 사용성에 대한 편리, 요런 게 중요해요.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한번 봅시다. X3에서도 파우치는 있었죠. 근데 그거는 주머니 타입으로 밑에 이게 구멍이 있어서 요렇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타이트했어요. 그게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질 들긴 하는데, 그런 길 들어도 좀 타이트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죠. 지퍼 두 개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인 부분인지 몰라도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X3의 파우치보다 이게 좀 더 낫다. 그리고 이렇게 닫았을 때 여 밑에 이렇게 오픈을 해둘 수 있으니까 셀피 스틱을 꼽아서 그대로 그 마운트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좀 보면요, 포켓이 있어요. 조그맣게. 한쪽엔 조금 넓어요. 이게 시커매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융을 넣으면 돼요. 아마 융을 넣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360에 문의한 건 아니지만 이건 문의하면 좀 무시를 당할 것 같아서 이런 걸 물어보니 너는 뭐 이럴까봐 안 물어봤는데, 융을 넣어 놓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여기 보면 너무 시커머니까 제가 손가락 넣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포켓은 다른 리뷰를 보니까 이게 SD카드 넣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렌즈 가드를 넣으라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렌즈 가드를 여기다가 넣고 평소에는 그냥 생으로 찍다가 네가 필요하면 여기서 빼서 써, 그러면서 렌즈 가드를 넣을 수 있도록 포켓에 수납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고, 여기까지 좀 살펴봤으면 케이스라고 부르는, 다른 리뷰 보니까 이걸 케이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확히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커버예요. 커버. 요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떤 외부 충격이나 스크래치를 막기 위한 가드나 커버의 형태가 아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요 안에 보면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보이나요? 이렇게. 예. 요게 뭐냐면 발열을 저하시켜주는, 발열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의 기능은 부가적인 거고
주요 기능이 발열을 7도 정도, 최대 7도 정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왜냐? 8K이기 때문에 이게 인사 360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어도 8K에서의 나오는 이 발열들을 아예 차단하거나 분산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기술력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이걸 갖다 좀 원활하게 분산하려면 이 등치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 내부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제품 자체가 커지니까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이건 참 머리 잘 굴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또 달라진 게 렌즈 가드죠. 이게 뭐 사실은 X3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제품은 붙이는 스티커 타입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써보긴 했는데 궁금해서 써본 거예요. 써봤는데 X3에 있던 그 렌즈 가드는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스크래치가 표면에 나고 하다 보니까 화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꼭 그게 아니고 새 제품도 생으로 찍는 것보다는 화질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는데 X3 제품은 부착형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죠. 관리를 엄청 잘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쉽게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또 떼내야 되고, 떼면 다시 붙일 수는 없으니까 버리고 다시 소모되는 그런 액세서리를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소모품인 건 똑같죠. 똑같지만 얘는 돌려서 꽂는다. 아마 이미 리뷰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 이 렌즈 가드 쪽에 보면요, 얇긴 한데 폭이 여기 톱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부팅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이게 눈에 딱 띄게끔 그 정도는 이제 빨라졌는데, X3를 제가 리뷰하고 사용했을 때도 이 부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팅이 느리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단점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개선이 돼서 지금 보면 이제 전원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 360 에이스 프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시스템 그대로, 그 펌웨어 그대로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이 버전은 다르죠. 왜냐면 얘는 액션캠이고 얘는 카테고리상 360도 카메라니까. 하지만 기능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가령 배터리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는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남은 용량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볼 때는 딱히 이게 뭐 바뀐 게 있다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고, 대신에 X3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는데 X4 같은 경우는 요거 화면을 돌려서 바로 360도의 회전을 직접 화면에서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에서. 요 점이 좀 달라졌고, 그 덕에 예전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싱글 렌즈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렌즈로 이제 일반 액션캠처럼 촬영할 수 있죠. 지금도 4K로 촬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버튼은 예전처럼 싱글 렌즈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 모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또 언급을 한번 드리겠지만 여기 퀵 버튼을 그냥 한번 누르면 싱글 렌즈 모드로 좀 변환이 되게끔 제가 이걸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놨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당연하지만 앨범이 나옵니다. 지금 파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자동과 수동을 오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저조도 안정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별거 없어요. 자, 그럼 메뉴를 한번 봅시다. 제가 메뉴하고 세팅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또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요번에는 좀 대강만 보고 넘어갈 건데, 자, AI도 들어가 있죠. AI 하이라이트. 이 편집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쓰시더라도 그게 아니면 평소에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예, 배고픈가 봐요. 그리고 제스처 기능도 더 강화됐을 겁니다. 왜냐면 에이스 프로에서도 강화됐기 때문에 수중 촬영에 있어서 제스처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음성 제어는 여전히 한국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요런 건 뭐 대강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디오 설정, 이것도 최신 펌웨어가 먹혀 있기 때문에 이 설정 값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리뷰를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이 기능도 있잖아요. 최근까지 이게 막혔었잖아요. 막혔었는데 최신 업데이트,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풀렸어요. 그래서 호환력이 더 좋아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DJI 포켓 3에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터 콤보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X4에도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다. X4에 그 DJI 마이크를 갖다 쓸 수 있다면 사실 상당히 편해지죠. 따로 플레이트 타입의 콜드슈를 사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로드에 와이어리스 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또 사야 되는데 그걸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금전적으로도 조금 효율성을 지킬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한번 볼게요. 설정 맨 밑으로 한번 먼저 내려가 볼게요. 자이로 교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데 그냥 제품 하나 사면 자이로 교정을 형식적으로 그냥 해요.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긴 하는데 자이로 교정이 왜 필요하냐? 제품을 샀는데 뭐 딴 거 건드린 거 없이 세워만 뒀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했을 때 영상이 방향을 전환한다. 이 경우면 자이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채널에서 초보인데 이제 구독자인 분이 요 질문 한 적이 있어요. 나 그냥 이렇게 세워만 놨는데 방향이 바뀌더라. 예, 교정하면 됩니다. 교정 버튼 누르면 정말 수초 안에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서모 그립 커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도를 낮춰주는 그 커버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뭐 건드릴 거 따로 없어요. 자동 인식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인식합니다. 저는 촌스러운지 몰라도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냥 커버 하나 딱 끼우면 이게 끼워졌는지 또는 빼면 뺐는지 이걸 지가 인식을 한다고? 신기해.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설정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딴 건 뭐 둘째치고 딴 거는 자기 입맛대로 하더라도 동영상 인코딩에서 실수하는 초보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효율 우선, 호환 우선이라고 있어요. 여기 265, 효율 우선이 265예요. 호환이 우선인 거니 264란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이게 숫자가 높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효율 우선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에 있든지 이 호환성을 갖다 어느 정도 다 맞출 줄 아는 그런 분들은 효율 우선을 눌러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265랑 264랑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4로 하는 게 충분히 좋다. 265 같은 경우 잘못하면요. 화면이 뚝뚝 끊기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164로 설정을 해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해상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해상도 360도 카메라 기준에서는 4K예요. 싱글 렌즈 같은 경우도 4K죠. 자, 4K 같은 경우는 근데 안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X3 리뷰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봤어요. 댓글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화질이 별로야. 냉정하게 그 답만 한번 해보자면 예 별로입니다. 조금 좀 별로예요. 근데 제가 불만 없이 3를 잘 썼거든요. 3세대를. 이유가 뭐냐면 360도 카메라가 원래 고가의 장비예요. 수년 전만 해도 이게 뭐 좀 쓸만한 거 이런 거 살려고 해도 100만 원대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중화가 된 이유가 그래도 인스타 360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고프로라든지 DJI가 만들었으면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인스타 360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수익 구조도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인스타 360은 애초에 360도 카메라에 주력을 두고 회사를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구축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로 인해서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화질까지 기대를 하면은 8K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웃기게도 지금 8K인데 70만 9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5.7K 같은 경우는 3세대에서도 이게 최대 해상도였죠. 자, 그러니까 저는 4K, 5.7K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인스타 360 측에서는 저조도에서는 오히려 5.7K가 좀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요것도 제가 화질 테스트를 할 때 일일이 다 할 겁니다. 그 리뷰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5.7K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참 재밌죠. 8K가 있는데 그 사이에 5.7K 플러스가 있어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봤을 거고 구입 전인 분들은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이게
8K로 촬영을 했을 때는 그 용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용량 부담이 좀 생길 거예요. 용량 부담이 생긴다는 거는 편집할 때도 약간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8K까지는 안 가도 돼. 화질 좋으면 좋긴 한데 8K까지 가니까 너무 용량이 크더라. 그러면 5.7K 플러스를 쓰시면 돼요. 이게 8K에 근접하는 화질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5.7K처럼 그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모드예요. 그러니까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랐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세대와 4세대 그 차이점 얼마나 더 개선되고 좋아졌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